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에요. 뭐 깊은 강의는 아닙니다. 뭐 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하거나 뭐 국립외교원에서 뭐 하는 그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 강의는 보통 이렇게 신문이라든가 뉴스를 보면서 왜 이렇게 잘 안 되지라고 한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라든가 거리에서 이렇게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어, 하는 겁니다. 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신문을 보거나 또 이제 다른 걸 하면 좀 막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 배경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에요. 이거 뭐 옛날부터 나온 건데 일단 북한이 왜 비핵화 핵을 갖게 됐고 왜 지금은 비핵화돼서 그렇게 북미 관계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시간이 되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은 비핵화에 대한 입장인데 북한은 이 비핵화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 자기네의 체제,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체제, 현재 지금 김일성 그 초대 북한의 그 설립한 북한의 그 김일성을 두란 김정일 이런 체제를 지켜달라는 거죠. 세습이죠. 도저히 현대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층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체제 보장은 그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뭐하고 연결된 거 아니? 이 핵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되는데요. 북한이 왜 이렇게 그 핵을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 지난 1971년에 1971년에 중국과 미국 관계에 핑퐁 외교가 있습니다. 핑퐁이 뭐죠? 핑퐁이 탁구에 탁구에서 중국 애들이 이제 그 들었을 때 핑퐁 그래서 거기서 탁구를 핑퐁인데 이 탁구 외교를 통해서 북미 간에 이제 됐습니다. 71년에 닉슨이 중국을 간 거죠, 그렇죠? 만리장성도 했습니다. 그때 북미 관계가 이제 개선되면서 72년에 북미 간에 이제 그 외교를 설립을 하죠.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이 대만을 유엔에서 이제 밀어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근데 사실 대만은 조그만 땅,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되는 경상도보다 조금 더 크죠. 그죠? 그러한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 정치 체제가 틀린 거죠. 그죠? 그러나 장개석이가 대만을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이룬 건 아닙니다. 장개석은 대만으로 중국에서 쫓겨나고요. 쫓겨와서 대만에 들어와서 거의 독재 비슷하게 행세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시장 체제를 조금 받아들인 것뿐이죠. 그 정치 체제는 거의 독재예요, 독재. 장개석. 그리고 장개석은 중국 본토에 있을 때요, 국민당의 그런 간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정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만에서 쫓겨나니까 장개석이 열이 받아갖고 사의를 갖다가 그냥 죽였잖아요. 결국 장개석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뭐 그것은 뭐 다른 얘기고. 71년에 중미 관계를 통해서 그때 김일성 북한 주석은요 깜짝 놀랐죠. 야, 중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에 와서
한반도에서 남북 전쟁에서 혈맹을 해뒀는데 저렇게 돌아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딱 알고 언제든지 자기네 이득이 되면은 자기네 이 북한을 다른 나라에다 넘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김일성 주석은 가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은 그 이후로 자기네 체제에 맞는 정치 체제와 철학을 국가 철학 운영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때 나온 게 이제 주체입니다. 주체. 70년대 때 나온 게 주체 사상의 주체. 그러니까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북한의 주체를 몰랐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된 거니? 80년대 들어와서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미 70년대 맞는 겁니다. 얼마 전에 죽었죠. 한 5년 됐나요? 북한에서 탈북한 고위 인사 중에서 황정혁 같은 분이 이 주체 사상의 이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70년대 그것을 북한이 안 다음에 김일성 주석이 안 다음에 우리가 생존하려면은 자립 경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립국가, 자립경제, 자주국방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70년대만 해도요, 70년대만 해도 소련의 원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살던 시대는 김일성이가 1994년인가에 사망을 했어요. 4년에. 이제 그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을 연다는 막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죽었죠, 그렇죠? 그런 바람에 이제 흐지부지 됐죠. 그래서 김일성 주석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랍니다. 내가 저지른 거니까 내가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지만이 다음 때에서도 좀 더 튼튼한 북한의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막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사망을 했죠. 그래서 당시 김일성 대통령이 기대를 많이 했죠. 통일은 당장 안 되더라도 통일의 기반은 그 김영삼이라든가 김일성 대에서 할 수 있다라는 대단한 생각을 갖고 했는데 그냥 흐지부지 됐죠, 그렇죠? 그냥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근데 이 70년대 이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80년대 들어와서 이 한국하고 남한과 북한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70년대만 해도 그다지였었어요.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했는데 80년대 들어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1986년가 88년에 뭐 있었죠? 이때가 아시안 게임이고, 그렇죠? 아시안. 이때가 올림픽이에요. 이 두 개의 국제대회를 남한이 개최하면서 북한은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가에 대한 인식이 확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국가 유신 문제라든가 유상 문제 때문에 1991년에 세계 국제 청소년인가요? 청년 대회를 열어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자, 근데 이 비용이 다 무료예요.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북한의 사회주의를 배워라 그래서 옵니다. 그래갖고 막 돈 비행기표를 무상으로 막 주고 막 엄청나게 갔습니다. 그때 아마 그때 임수경 씨인가요? 임수경, 그렇죠? 임종석. 당시에 그 전대회 의장이죠. 2기인 임종석이가 의장이었을 때 임수경 양을 갖다가 북한으로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교환했을 때 이제 국정원에서 곧바로 그냥 잡아갔잖아요. 큰 사건이었죠. 대단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임종석이는 빨갱이라고 자꾸 좌파라
북한에 이중되다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생각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강도가 좀 강할 뿐이지 임종석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임종석은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 정말 이 현 정부 당시의 정부가 그렇죠. 91년 정부면은 노태우 정부 때죠. 노태우 정부 때 정말 북한이 우리가 대화를 하지 못할 정도의 정말 그런 나라인가에 대한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가보자 라고 해서 그때 임수경량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상대를 못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북한이. 다만 생각의 차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불신이 쌓였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 정부를 못 믿는 게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 반면 또 젊은 사람들도 안 그렇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겠죠. 91년 이후로 30년 지났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북한이 체제 보장을 강력히 주장하는데요. 이런 속에서 북한은요, 71년과 이러한 남북한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열세에 있다는 걸 하면서 91년을 하면서 굉장한 어떤 그 굳건한 경제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그 아주 가뭄이 일어나요, 북한에. 그래서 100만이 죽었다는 아사했다. 굶어서 죽었다 그러죠, 아사. 라고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90년대 굉장히 어려웠었죠. 자, 근데 이런 와중에서 그래도 북한은요, 자기네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핵이라는 거죠, 핵. 핵입니다, 핵. 핵이 핵. 핵이 있어야지만이 주변국들이 함부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자체 내에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왜? 북한한테 핵을 인정하게 되면요. 전 세계 많은 조그만 나라들이 다 핵을 개발하려는 거죠. 근데 핵이 단순하게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쓴다면은 순수한 입장 쓴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만약에 권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특히 독재 국가에서 이걸 갖고 쓴다면요 대단한 살상 무기를 통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엔 안전보장국 이사국이요 그 7개국이죠 G7이 5개국이죠 5개국 유엔 안전보장국 거기서 핵을 이제 그 5개국만 이렇게 하고 이제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도 있죠, 그렇죠?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은 몰래 어떻게 하고 만들었습니다. 허나 그들은 유엔 안전보장 이상의 5개국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는 못 갖게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을 만약 해준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핵을 갖게 되면요, 지구가 금방 멸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통제 불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 무기 갖고 있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북미 간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어떤 거니? 이라크하고 리비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라크는 화학 무기를 개발해 갖고 중동에서 쿠르드족 있죠? 쿠르드입니다. 이라크라든가 이라든가 시리아의 그 국경지대에서 모여있는 쿠르드족인데요. 굉장히 교육률이 높고 또 다른 아랍 민족하고 틀린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슬람을 믿지만요. 또 다른 민족이에요. 언어와 문화가 틀려요. 역사가 틀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族들한테 화학 무기를 써서 대량 살상을 했어요. 그 후세인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너의 체제와 후세인의 이렇게 체제와 기타 다른 걸 해줄 테니까 화학 무기를 없애라 보여줘라 해서 했는데
보여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후세인 죽었어요. 미국의 특공대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리비아는 뭐예요? 사다트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자, 이거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내가 거의 걸맞는 반에 보상을 해줄 테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 안 있다가 유럽의 특공대에서 미국이 사주한 유럽의 특공대에서 사다트는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두 건의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통해서 북한은요,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어? 우리가 핵을 만약에 지금 미국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더라도 핵무기를 개발 안 하고 북한 내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보여준다면은 우리가 너희들한테 그걸 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죠. 북한은 왜? 이 두 건의 사건은 이 북한 지도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미국을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비핵화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는요 있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미국은 이 두 건을 저질렀어요. 그 영변 핵시설 뭐 한물 간 거 있으나 마나한 거 보여줬다가 더 보여달라 이거야. 더 주는 건 없고 영변 핵시설을 보여줬으면요 그러면 그만큼 상하는 걸 조금씩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북한이 이제 경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나 보여줬나요? 없었어요. 뭐또 야, 쓸데없는 그 쓰레기 같은 처리장 보여주면 뭐하냐 그러죠. 미국은 영변 핵시설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허나 북한은 이렇게 보여줘서 한번 협상 카드를 냈는데 아니었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사다트 제거와 후세인 제거에 대해서 북한은 머릿속에 너무 세뇌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지도부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핵을 갖고 있어야만이 북한 체제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는요 서방 국가라든가 미국이 요구하는 데 있잖아요.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지난 1, 2차 그렇죠? 1, 2차 그렇죠? 1차하고 2차죠. 이때가 하노이죠. 베트남. 하노이 회담 때 왜 결말이 된 거 아니? 이런 너희가 핵을 비핵화로 확실히만 보여준다면 북한 내에 있는 핵시설을 다 붕괴시켜 준다면은 미국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미국 내 자산, 해외에 있는 자산 이런 걸 다 풀겠다는 거예요. 허나 이 두 건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건을 통해서. 그건 될까요? 북한은 비핵화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오늘 경제 발전이 돼갖고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비핵화를 절대 안 한다는 거죠.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대가로 미국이라든가 서방도 그만큼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먼저 보여주라 이거지. 현재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없어도 돼. 너희 없어도 돼. 봉쇄 처리하고 너희들 씨를 말려 죽겠다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 남한은 어때요? 굉장히 긴장이 고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남북한에 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린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한반도에서. 물론 남북한의 어떤 지도들이 아직 그냥 결단적인 어떤 그런 그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방 국가들은요.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요. 한국이 통일되는 거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일이 돼요?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요. 아주 급진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주 발빠르게. 근데 이거 고만고만한 나라들이니까 남북한이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닌데. 지난번에 저는 판문점 때 회담 때 김정은 북한 위원장하고 우리나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국제사회가 남북한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북한의 지도부들도 이 친중파가 있고 친소파가 있고 막 그러듯이요. 남한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친일파, 친미파들은요. 통일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극단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북한의 비핵화는 그래요. 이 체제 보장을 확실히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완전한 체제 보장을 해야끔 다자간에 이걸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해주려는 거죠. 먼저 비핵화를 해달라는 거야. 껴주는 거죠. 그죠? 북한은 마치 그냥 경제 상황 때문에 어려 죽겠는데 미국은 너희 나라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 북한하고는 교류가 없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자꾸 중국의 몰래 밀수식으로 북한에 기본적인 게 들어가니까 자꾸 중국을 제재를 하는 거예요. 응? 애타는 건 남한이죠, 남한. 미치는 거죠. 항상 위험이 도사릴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북한 지도부가 열받아갖고 남한에다가 그냥 응? 무기 한 방, 미사일 한 방 때려갖고 그냥 그 전쟁 나면 이제 남한 뭐 숙대받다는 거죠, 남북한이. 그렇죠? 그러면 일본은 전쟁터 특수를 또 바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한미정은 이제 지구상에 없어지는 거죠, 뭐.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이러한 두 건이 있어요. 체제 보장. 이런 거로 인해서 비핵화가 북한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은요, 현재적 김정은은요, 이 유럽에서 지 동생인 김여정이하고 스위스 있는 학교에서 이 자본주의 국가 체제를 배웠어요. 알아요. 경제 발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경제 발전 몸으로만 하나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을 갖고 했지만 한계가 오잖아요. 그럼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투자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 발전에 대한 강한 요건이 있지만은 이런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미국의 강한 입장과 서방의 강한 입장이 맞물려서 굉장히 이 어려움 속에 사면초가가 되어 있는 거죠. 북한은요. 그러나 북한은요. 북한 최고 지도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요. 어떤 이유로 없어지지 않기 전에요. 비핵화는요. 완전한 비핵화는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얘기했죠. 체제 보장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 얘기하는 거는 이 두 건에 대한 사건이 국제 사건이 북한은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는 어렵다. 다만 완만하게 내가 이만큼 100을 주면 너도 100을 그만 상관을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신뢰가 쌓이면은 그때 가서는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렇죠? 하여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건 이거예요. 영자 신문 사설을 보면서요.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안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지식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의를 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